네. 우리 일상에 참 많은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이죠. 발길이 끊긴 거리에 자영업자분들 상당히 좀 힘든 상황이죠.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상황을 좀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 차남수 연구위원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네. 그러면 차남수 연구위원께서도 자영업 지금 종사하고 계십니까? 저는 예전에는 소상공인으로 직접 공장을 운영하기도 했고, 예. 대학에서는 뭐 소상공인 관련된 산업 연구를 하다가 지금 현재는 네. 700만 그 소상공인 연합회 연구위원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예. 네. 연구위원이 파악해본 최근의 소상공인들의 상황이 어떤 지경이에요? 현 상황에서는 지금 저희가 1차, 2차, 3차에 거쳐서 소상공인 실태 조사를 해야 했습니다. 네. 그 결과 1차, 2차에서 동일한 결과가 나왔는데 거의 비슷한 결과가 예. 매출액이 한 97.6% 예. 감소됐다는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방문객이 한 97% 거의 비슷합니다. 방문객도 97% 정도가 예전보다 감소되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소상공인 예. 가운데 97%가 지금 피해를 예. 보고 있다라는 그런 예. 의미신 거죠? 네, 맞습니다. 하지만 액수가 97%가 줄었다는 건 아니고. 그건 아니고.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이전에 어려움들이 우리가 몇 번 꽤 있었습니다. 예, 97년에 IMF 사태가 있었고 네. 또 2008년 금융위기도 있었고 예. 그때와 비교해봐서 어느 정도의 상황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저희 쪽에서 봤을 때는 이 코로나19 상황에 대해서는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거에 대한 심각성이 있습니다. 네. 이게 뭐 저희가 이제 어떤 기간이 딱 정해져 있으면 그 기간만큼만 대처하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 못한 상황이 있고요. 또 외환 IMF 사태 같은 경우는 외환 보유 금융 위기에 대해서 한정돼 있었습니다. 예. 근데 지금은 이제 실무 경제에 대한 위기라고 볼 수 있거든요. 예. 이런 사태가 지속된다면 저희는 외환 위기와 더불어서 우리나라 전체의 경제 위기로 올 것이라는 것을 지금 뭐 정부도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것 같고 네. 저희 소상공인도 똑같이 동일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또 업종에 따라서 또 지역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죠. 네, 맞습니다. 지역에 차이가 있습니다. 예. 특히 대구 경북 지역은 더 심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예. 저희가 지금 지난주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발표했는데요. 예. 소상공인 연합회 빅데이터 센터에서 발표한 결과를 보면 예. 인구 유동량의 한 85%가 줄었다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서울 중구는 지금 인구 유동량의 80%. 그러면 이 두 개의 데이터를 좀 분석하고 보면 소상공인 전 업종이 한 80% 정도가 네. 지금 매출이라든지 유동 인구가 좀 줄었다 이렇게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확진자가 만약에 다녀간 업장의 경우에는 네네. 임시 폐쇄를 해야 하고 또 방역에 또 참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네네. 다시 복원이 됐다고 하더라도 매장의 이미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타격이 심하다면서요? 맞습니다. 사실은 지금 현재 사람들이 대인기피증이나 사회적 거리 두기로 해서 이동을 안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다가 또 이제 확진자까지 되면 네. 낙인 효과가 일어납니다. 낙인 효과. 그렇죠. 그러면은 그 매장은 확진자가 다녀간 곳 예. 그런 인식이 다시 쌓이다 보면 소비자가 더 이런 불안 인식이 있는데 더 예. 불안해지는 거죠. 예. 그러면 그 곳은 자동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용인시에서 예. 그 사례가 있는데 용인시에서 그렇게 확진자가 다녀간 곳에 그 지자체장이나 기초자치단체장들이 그곳에 가서 네네. 식사를 하신 겁니다. 예. 그래서 그곳이 이제 안전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확진자가 다녀간 곳을 조금 크린존이라는 그런 인식 마크라든지 이렇게 한다면 그 확진자 낙인을 좀 당연히 사라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네. 오해에서 비롯된 문제들도 꽤 발생한다면서요. 아니면은 또 가짜 뉴스 때문에 또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가 없었음에도 또 불이익을 받거나 하는 그렇습니다. 것도 있다면서요. 사실은 뭐
그 가짜 뉴스라는 것은 뭐 사회 전반적으로 많이 일어나자면 댓글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사로 해서 근데 이렇게 경제 상황이 어려운 상황에서 네. 악의적으로 이렇게 보도되거나 악의적으로나 블로그로나 뭐 이런 SNS 통해서 그 코로나19를 좀 어느 업체에 대해서 비방하는 내용들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제발 이 연합회 입장에서는 다 같이 이렇게 지금 어려움을 국난을 극복하는 상황에서는 예. 이런 걸 좀 국민들에게 호소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예. 네. 온 나라의 전 국민이 지금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네. 다들 뭐 힘들고 참 네.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예. 또 좀 보겠습니다. 수입이 줄어든 만큼 네. 또 이제 하지만 고정적으로 나가는 돈은 또 있잖아요. 항상.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뭐 그 권리금 네. 저기 뭐 인건비 기본적으로 나갈 거고 네, 임대료 그렇습니다. 같은 거 기본적으로 네, 나갈 맞습니다. 건데 맞습니다. 고정 지출로 나가는 금액이 보통 소상공인들 기준으로 어느 정도나 돼요?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가장 큰 고정 지출에는 인건비와 임대료입니다. 네. 이게 가장 큰 거고요. 그런데 그거를 뭐 어느 장소에서 하느냐, 그다음 몇 명을 고용하는 자에서 차이는 사실 많죠. 네. 다만 이제 평균적으로 따지면 한 500만 원 정도가 기본적으로 한 명 고용하는데 예. 월 임대료 한 150만 원, 한 명 200에서 250만 원 하면 예. 월 고정금액 한 500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은 그 이전에 고용했던 아르바이트생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 뭐 고용을 못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네요. 상당수가. 사실 아르바이트생 같은 경우에는 예. 바로 이렇게 고용을 못하거나 이러지는 않는데 자기부터 이제 급여를 낮춥니다. 예. 그러니까 본인 이제 업주가 많이 안 가져가는 방향으로 해서 최대한 운영하고자 하는데 네. 이제 그거를 이제 지켜보는 이제 최악의 경우에는 이제 아르바이트생이 이런 말씀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예. 자기가 이렇게 어려운데 이거 줄 돈도 안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만두겠다고 그런 사연도 저희 연합회에 들어오기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시사본부에서도 그 전주의 착한 임대료 동참 운동에 대해서 한번 다뤄본 적이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좀 전국적으로 많이 좀 확산되고 있는 추세로 알고 있는데 네네네. 어떻습니까? 사실 그 소상공인 운동에 대해서는 아니 그 임대료 운동에 대해서는 예. 착한 임대료 운동에 대해서는 저희는 긍정적인 평가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희가 이제 시도조사 3차에서 나온 건데 다만 이게 아직까지 많이 확산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소외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들은 또 남 얘기로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자발적인 동참인데 네. 소외된다는 건 임대인이 여기에 동참을 안 해주시니까 그렇죠. 거기서 또 오는 상실감이 좀 더 크다. 그렇죠. 그런 또 소상공인들도 예.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는. 예. 예. 그 정부에서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좀 지원 같은 것들이 좀 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로서? 인건비 지원을 위해서 고용안정자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자 하는데요. 네. 그 부분에서 가장 안타까운 거는 저희가 5인 기준이라는 걸 딱 정해져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5인 미만을 하는 소상공인들은 네. 그런 지원금에서 열려야 되는 거죠. 5인 이상의 네. 소상공인들만 지원이 되고 예. 5인 미만의 한두 명 정도가 뭐 네, 이렇게 네. 고용하거나 이런 곳에는 해당이 안 돼요. 네. 또한 매출액이 뭐 20-30% 예. 줄어들었다는 걸 증빙하는 자료를 내야 돼요. 예.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좀 제한 조건들이 좀 있습니다. 예. 예. 소상공인을 위한 현재 상황 또 대책들 어떤 것들이 있을지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8144님 외환위기 금융위기 다 겪어봤지만 코로나19가 정말 심각합니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라는 의견도 주셨는데 우선 좀 구분해서 보겠습니다. 네. 정부 차원의 대책도 중요할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앞서 말했던 여러 가지 사회적인 동참들 아니면은 뭐 잘못된 인식 같은 것들 좀 버리고 이런 것들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민간 차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자영업자라든가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어떤 대책들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저희 이제 민간 쪽에서는 네. 지금 많은 운동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저희는 이제 가장 이제 좀 필요할 부분들이 네. 대기업이나 이제 착한 수수료 운동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착한 수수료 운동? 예. 예. 그러니까 뭐 온오프라인에 그 판매를 하기 위해서 입점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입점돼 있는 업체들은 대부분 수수료를 받습니다. 오프라인도 그렇고 온라인도 그렇고 네. 이런 거에 좀 이제 대기업들이 나 또 프랜차이즈 업체 수수료 같은 거 예, 말씀하시는 프랜차이즈 건가요? 수수료도 있고 예. 또 백화점에 입점된 소상공인도 있고 예. 또는 온라인 뭐 쿠팡이나 뭐 이런 데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그런 데들이 수수료를 좀 인하해서 정부는 그 인하한 만큼의
또 이제 좀 세금 감면을 해주시고 예. 저희는 또 그 인하된 수수료로 인해서 또 판매할 수 있도록 또 이런 그게 좀 확대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민간 차원에서. 예. 프랜차이즈라든가 가맹 수수료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다양한 수수료에 대해서도 좀 일정 정도의 할인 동참들이 있으면 좀 십시일반 나눌 수 있겠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노력들이 선행이 되고 또 함께 많은 분들이 동참을 해줘야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시기가 짧아지고 회복하는 것들이 좀 잘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상황으로 기준으로 했을 때 아무래도 소득이 줄고 지출은 고정돼 있으면 빚이 늘 수밖에 없고 그렇습니다. 이거는 은행 쪽이라든가 이런 금융권으로서의 대출로 때울 수밖에 없는데 지금 그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의 대출 비율이 역대 최대라고요? 네, 맞습니다. 뭐 얼마 전에도 한국은행에서도 그런 발표를 했는데요. 네. 뭐 2008년도 기준 증가 규모가 최대라고 했고 사실 저희가 그게 이제 작년도 기준이었으니까 지금 기준으로 보면은 아마도 그 대출 규모 그러니까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모든 업종에서 이 대출하는 규모가 아마 최고치로 추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위기 때마다 이제 금융 지원 정책 대책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게 현장에 가면은 쉽지 않다고 하는데 뭐가 문제인 거예요? 사실은 저희도 이게 가장 안타까운 겁니다. 이제 대출을 좀 해주려는 정부의 그런 방침은 너무나도 감사하고 고마운 건데 저희가 이제 그거를 기다리는 과정들, 그러니까 서류 접수하는 기전부터 그 다음에 그 돈이 나오는 과정 또는 그 대출을 신청하는 조건들이 소위 말하는 소상공인들 중에서 못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부분들을 조금 정부 측에서 좀 확대해 주시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지금 신용등급 6등급 이하, 그러니까 7등급, 8등급 이런 분들은 좀 어렵습니다. 또한 그 기대출이라고 그러죠. 기존에 있는 대출이 있던 분들도 사실 또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이제 이런 확대를 좀 더 증가하기 위해서 온라인 뭐 플랫폼으로 해서 빨리 신청을 신속하게 해주겠다 했는데 사실 이제 소상공인 중에 정보화가 잘 안 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에는 또 그런 정보화의 제한으로 인한 자기들 스스로의 그런 것 때문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네. 그런 건 연합회 차원에서 좀 홍보라든가 여러 가지 정보 제공 같은 것들이 좀 병행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저희도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 이제 연합회 공지 사항을 통해서 그런 정부 지원 대책 같은 거를 계속 안내하고 카드 뉴스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여러 가지 금액이라든가 이런 재원들은 대부분 세금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편한 부분도 있고 즉각적인 것들도 중요하겠지만 또 한편으로도 공평한 것들 또 신중한 것들 누수가 없는 것들 좀 챙겨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대출을 많이 해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금리 같은 것들 지원들도 상당히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세요. 금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1.5% 금리로 저금리로 지금 대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실 저희 소상공인들이 좀 다 찬성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금리 부분에 있어서는 뭐 근데 다만 아까도 말했다시피 그런 타이밍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게 뭐 기다리는 시간들이 아까 뭐 기본 매출이 연간 뭐 월 나가는 게 한 500 정도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사실 지금 매출도 없는데 그렇게 좀 저금리로 받아서 한 몇 달도 참아보려는 버텨서 이겨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 부분을 좀 더 정부 측도 이해해서 그런 대출의 타이밍을 좀 신속하게 해달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한번 여쭤볼까요? 오늘 만약 오후 2시에 정부에서 어떤 그 정책이 발표가 됩니다. 대출에 대해서 뭐 확대를 하고 금리를 뭐 내려준다거나 뭐 지원하겠다는 정책이 발표가 되면 그게 현장에 있는 그 매장에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반영되는 데는 시간이 어느 정도 걸려요, 보통? 저희가 2월 달에 조사했을 때는요. 그게 거의 2달에서 3달이었습니다. 그렇게 오래 걸리나요? 근데 지금은 조금 이렇게 신속하게 한다 해서 이제 한 달 보름으로 줄인다 하는데 이제 오늘 이제 뭐 발표하시고 추경도 하시니까 이제 이런 사항들이 좀 더 신속하기를 바라는 뿐이죠. 저희 입장에서. 내일 아마 추경안 국회 본회의 처리가 예정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정부가 좀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좀 내놓을 지원책들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가장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도 기자회견에서 얘기했지만
그 추경에서 저희 쪽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회복을 위해 편성된 게 2조 4천억 정도 됩니다. 네. 그거를 저희는 긴급구 생계비로 12조 조를 증액하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2조를 12조로? 예. 그럼 왜 12조가 어떻게 나왔냐면 예. 대구 경북 지역에 한 200만 원 소상공인들에게 예. 그 외 기타 지역에 150만 원 3개월씩 예. 그 비용이 한 저희가 계산해 보니까 12조 정도의 금액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지금 그 추경으로 올라간 금액은 11조 7천억밖에 안 되잖아요. 네. 추가 추경이라도 이루어지길 바라고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최근 그 일부 지자체 장이라든가 정치권에서 나오는 것 중에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해야 된다라는 주장도 있어요. 네, 맞습니다. 뭐 100만 원을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뭐 일부에서 뭐 60만 원, 50만 원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네네. 이게 다 전액 현금 지원해야 된다 아니면 상품권을 일시적인 한도 내에서 시간을 정해서 자금이 원활하게 돌기 위해서 뭐 필요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소상공인 연합회 입장은 어떤 겁니까? 지금 현상이 저희 국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국가 네. 재난이지 않습니까? 예. 누가 이렇게 만든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이런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데에서는 소상공인의 입장에서는 동의합니다. 네. 동의하고 이것은 그 우리 저희가 헌법에도 34조에도 있는 것처럼 이런 어려운 상황 재해로부터 국민 모두가 평등하고 안정된 삶을 누릴 권리를 행사해야 할 수 있도록 신체적, 경제적, 기태 사유로 취약한 계층들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보호를 받도록 해야 한다. 네. 이게 지금 헌법 34조 1항, 5항, 6항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예. 이런 내용처럼 저희가 경제적 취약계층인 소상공인들에게 긴급구호 자금을 기본 재난 기본 소득 네. 신속하게 진행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국민께도 좀 끝으로 한 말씀 해 주시죠. 사실 저희 이제 국민들에게도 저희도 우리가 솔선수범해서 저희도 반역하고 있고요. 예. 또 서선수범해서 저희가 세척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지금 어려움을 다 겪고 있지 않습니까? 예. 모두가. 근데 여기는 저희가 IMF도 이겼던 그 국민 아닙니까? 하나가 돼서 이런 국난 위기를 함께 저희 소상공인도 앞장서겠다는 말씀 꼭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모두가 힘든 상황입니다. 참 많은 좀 도움들 또 단결된 나눔 힘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요. 소상공인연합회 차남수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이어서 교통 상황.